난 꿈이 있었죠. 의사로서 살아있는 바이러스 잡다가 저 안랩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으니까 나는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가 보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지난 겨울은 너무 길었습니다. 5년 전 저를 불러낸 분들은 정치를 바꾸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나를 지켜봐요.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네,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호남 제주 지역 경선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경선 현장에 직접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분위기,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저로서는 결과가 세 분 다 한 100표 차이로 이렇게 됐으면은 훨씬 우리 국민의당 경선이 좋았을 건데 네. 너무 많이 안철수 후보가 차지해서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속 게임을 해야 네. 경선이 흥행을 하는데. 더 갈 건데 네.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은 농담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가본 길인데 네. 그 도박이 대박으로 나타나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그 도박이 얼마나 대박이 됐는지 저희가 경선 참여 사람 수를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광주, 전남, 제주 지역 6만 2천여 명, 전북이 3만 800여 명, 3만 300여 명, 모두 9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실제로 하셨나요? 실제로 그렇게 예상은 하지 못하고 네. 우리가 선거인 명단도 없고 네. 국민 누구나 주민증 혹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약 3만 정도 넘으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역시 그 호남에서 문재인 공포증이 생겨났고 네. 또 작년 총선 민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네. 저 주장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지만은 네. 어제 확인되는 것을 보고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 너희들 한번 해봐라. 네. 왜 그렇게 죽을 쓰느냐 하는 것이 표시문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공포증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증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카톡에 소위 문바들이 얼마나 많은 문자 폭탄, 카톡 폭탄을 내립니까? 그리고 지금 적폐청산을 하는 문재인 대표께서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식사 제공 등 여러 가지로 오늘 전북도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자기 적폐는 청산하지 못하면서 70년 전 친일부터 청산해 나가자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 변명, 그리고 과격 발언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공포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호남 민심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포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당시에 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바람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이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 경선의 결과, 뭐 그때와 좀 유사한 점이 좀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주에서 노무현 후보가 패배를 하고 울산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광주에서 돌풍을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당시 광주시장인 박광태 시장에게 전 동원, 조직 동원을 해서 노무현 후보를 한번 띄워봐라 했는데 돌풍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우리가 어떠한 동원도 없고 심지어 기자들 100여 명이 그러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무런 공직선거법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돌풍이 난 것은 그때를 다시 호남에서 불게 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공안증 이런 것이 당시에 2002년 대선 때에도 이회창 대세론에 좀 억눌려서 이회창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과도 좀 지금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좀 보시는 네, 건가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이해창 후보도 당시 완전히 대통령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중 정부 마지막 판에는 사실상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해창 후보는 9년 10개월 1등 하다가 마지막 한 달 잘못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에게 대통령을 빼앗긴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겸손해라.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어제 있었던 이 국민의당 경선. 자, 압도적인 표차로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연설하는 내용을 보고요. 시청자들께서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안철수 전 대표와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안철수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3년이나 걸린 겁니까? 이게 나랍니까?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승리를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전북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고 뭐가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제일 먼저 이 발성이 달라졌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저희가 자막에 처리를 했는데 소리통으로 울리는 몸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치인들 특유의 소리 외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팔도 예전에는 이렇게 끝까지 뻗은 게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스피치 학원이라도 다닌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깜짝 놀랐고요.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유감없이 그 실력과 네. 모든 제스처가 달라졌는데
어제 그제 연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물 만났다. 네. 그렇게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봤는데 굉장히 진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하고 상당한 의견 조율을 합니다만은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금 미진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진화가 빨리 되고 네. 적응력이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이 뭐 특별 과외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과외는 하지 않고 예. 아침 저녁으로 저와 대화를. 전화로 얘기를 하고 네. 또 문자로 네. 의견을 조율합니다만은 척하면 알아듣죠. 네. 혹시 뭐 주변에 부자진 가운데 아나운서라든가 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네. 후보가 있잖아요. 예. 아니, 제가 박지원 대표의 약간 과외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네. 대표께서 약간 이게 그 발성을 이 배에 힘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 알았으면 제가 대통령 후보 나왔죠. 아무튼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응력이 좋다. 이것은 평소에 자기의 실력이 지금 와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란 부분이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저렇게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원래 이게 정치인들이 다 TPO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연설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뭐 전당대회 나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할 때는 저런 어떤 식의 복식호흡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5년 전에 비해서 권력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께서 보실 때는 5년 전에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권력 의지와 좀 차이가 좀 생겨났다고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5년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잘 몰랐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사실 그 리베이트 사건 이후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30%를 유지하던 그의 지지도, 당 지지도가 최저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6, 7개월을 5 내지 7%를 유지하면서도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지도를 한번 올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배님 올라가고 제가 이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1대1 구도를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첫째는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5%를 유지하면서 거의 7, 8개월을 견딜 수 있는 배짱을 안철수 스스로가 만들어냈다.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진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라도 실망하지 않고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버티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저는 아무래도 DJ 얘기를 많이 하니까 DJ는 정치는 복싱 선수다.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얻어맞더라도 절대 다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잘 견뎌내면서 이제 겨우 10% 이상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간 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우리 당 숫자도 그렇게 넘어갔고 그래서 역시 정치인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국민으로 찾아가면은 기회가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는데 안철수 대표가 잘 견뎌낸 겁니다.